네, 안녕하세요. 조아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맘입니다. 비대는 선택, 수저는 필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몰라.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육아템 리뷰 찍고 있는 조아맘입니다.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신랑이 옆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용기인지 피드백인지 뭔지를 자꾸 줘가지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100일까지 썼던 육아템에서 4개월까지 썼던 육아템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육아템이 에바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다만 정해진 예산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지인, 가족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 잠, 이 패턴에 따른 육아템을 소개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젖병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들 제외하고 젖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블아트 젖병 쓰고 있고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젖병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수유를 하루에 8번 하니까 뒤돌아서면 세척하고 소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9개 가지고 있고 완분 아기라면 적어도 한 8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육아템은 분유 포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는 브레자하고 유팡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브레자나 브라비 같은 분유 제조기를 드려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브레자는 선택인데 분유 포트는 필수더라고요. 왜냐면은 브레자가 없어도 사람이 분유를 탈 수 있지만 분유 포트가 없으면 이제 잔류염소를 제거한다든지 그 온도에 물을 유지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2개를 다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리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브레자는 검색해보니까 세척이 관건이더라고요. 보통 4번 수유를 하면은 세척을 해줘야 되고 또 깔때기를 추가로 더 구입하면 조금 낫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기가 생기면 집안일이 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브레자는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유 포트는 보르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는 중탕기가 딸려있는 오르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오르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탕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5분, 10분 먼저 분유를 타서 중탕기에 넣어 놓으면 그 온도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수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유식도 70도로 데울 수 있고 100도씨에는 간단한 소독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오르보는 유리 젖병을 하나 더 줘요. 아무래도 아기들 먹이는 식기는 세척이랑 건조 소독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를 세척할 때 다른 하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은 중탕기가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척을 해야 될 때는 유리 젖병을 뺀 다음에 본체 전부를 들어서 물을 버려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데우는 물이다 보니까 매일 세척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팀 소독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UV 소독기 유팡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UV 소독기 유팡 같은 경우에는 열탕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탕을 따로 해야 되고 부피가 큰 유팡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리젖병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호르몬 이슈도 모른 척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탕 소독 대체가 가능한 스팀 소독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뱀부와 스팀 소독기를 구매했는데요. 용량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사용 기간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찜기 모드하고 식품 모드가 있어가지고 다른 소독기보다 사용기간이 길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됐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밑에 가열판이 있는데 쓰다 보면 여기가 하얗게 되고 좀 누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데 인체에 무해하고 또 흡수되는 게 아니라서 세척만 잘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먹 관련 마지막 육아템은요, 설거지통인데요.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시던 설거지통이 있다면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용품만 세척할 수 있는 설거지통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바띠아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하고 넉넉한 사이즈도 마음에 들었지만 모서리 내면 밑에 고무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하고 설거지통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배변 관련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이거는 정말 너무 추천이에요. 이제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놀아줄 때 이제 허리나 무릎 이런 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저귀는 하루에 10번 이상 갈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도 지켜주고 또 웬만한 수납이 다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 선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내 돈 내산. 완전 추천. 여기에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꿀팁은 기저귀 가리대 위에 까는 매트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방수 패드를 기저귀 가리대 위에 깔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방수 패드가 보통 겉면이 천이나 면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여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제 대소변이 묻게 되면 그날 또 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막 똥파티가 열리면서 막 갈았는데 또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던하우스에서 이 PVC 매트를 발견하고 딱 맞는 매트를 끼운 순간 와, 고민 완전 해결됐어요. 대소변이 묻게 되면 세제 묻혀서도 상관없고 물로 씻어낸 다음에 닦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모던하우스 PVC 발매트 완전 추천입니다. 그 다음은 수전하고 비데인데요. 비데는 선택, 수전은 필수,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데 같은 경우에는 치코 아기 밤비데 사용했었는데 이게 한 50일부터 한 140일 정도까지 사용하고 최근에 당근으로 내놨어요. 목을 못 가는 상태에서는 아기 몸을 받쳐주니까 확실히 사용하기 수월하긴 한데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목 힘도 생기고 허리 힘도 좋아지고 다리 힘까지 생기니까 거기에 눕혀서 씻기는 것보다 그냥 세워서 씻기거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씻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밤비데 제품이 조금 흡착이 어떨 때는 씻다가 돌아가기도 해서 아기가 체중이 더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위험할 것 같아서 당근으로 보냈고, 수전은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육아템 사용할 때 보통 네이버에서 리뷰 검색해가지고 제일 많고 좋은 제품 사용하는데요. 수전도 그런 방식으로 구매했고 미소랩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다음은 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기에서 다뤄지는 육아템, 타이니모빌, 아기체육관, 치발기, 그리고 초점책, 보드북 이런 건 없는 집이 없으실 거예요. 선물로도 너무 훌륭하고 꼭 새 제품일 필요도 없는 육아템들입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치발기 정도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당근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놀이 방법과 리뷰를 적어 놓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운스하고 옆방구인데요. 이 두 가지 육아템은 잠을 잘 때 쓰기도 하지만 조아는 주로 눈 떠 있는 시간에 더 많이 사용하는 육아템이라서 카테고리를 놀로 분류했습니다. 바운서는 베이비변 사용 중인데요. 신생아기에 아기가 달래지지 않을 때 좀 급하게 검색하고 전동 바운서를 대여를 했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흔들어주고 강도도 조절되고 백색소음 종류도 여러 가지였거든요. 근데 조아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성장 앨범 찍으러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수동 바운서에서 분유도 잘 먹고 거기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폭풍 검색한 후에 드린 게 베이비변 바운서입니다. 여담이지만 성인이 생각할 때는 전동 바운서가 기능도 많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수동 바운서는 자기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베이비변 바운서로 돌아와서 아기 관련 소재는 메쉬가 짱인 것 같거든요. 겨울에도 신생아는 사실 태어를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세탁 후 건조도 용이한 메쉬 추천드리고요. 바운서는 진짜 에바에라서 이렇게 체험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체험해보시고 하나 정도 구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역류 방지 쿠션은 제이엔제나 거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때부터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는 육아템입니다. 역류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지만 거기에 누워서 모빌도 보고 터미타임도 하고 잠도 자거든요. 신생아 때는 깊은 굴곡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건을 개워가지고 평평하게 해주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두고 쓰다가 아기랑 상호작용할 때 몸을 숙이는 게 불편해서 현재는 소파 위에 올려놓고 쓰고 있는데요. 물론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허리벨트도 채워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어가면서 조금 특이점이 생기긴 했어요. 머리를 계속 들려고 한다든지 배를 튕겨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달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육아템입니다. 마지막 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침대, 어머님들 아기 침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작은 아기 침대가 허리도 무리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뭐 이동도 용이하고 장점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단점이 사용기간이 짧은 거예요. 3개월 아니면 길면 6개월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그때 돼서 구매하고 세팅하고 그러니까 일을 2번 하는 느낌인 거예요. 사는 과정, 설치하는 과정, 또 침구 세팅하는 과정을 다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오래 쓸 수 있는 아기 침대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데이베드하고 범퍼 침대 이렇게 2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허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데이베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레이디 가구에서 스칸딕, 로맨틱, 데이베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방감 있게 오픈형으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는 가드가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드가 있어도 내면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서 가드가 필요하고 또 아이를 눕히고 뭐 안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그게 걸리적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가드는 따로 구입하고 침대는 오픈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침대 안전가드는요, 폴딩이 가능한 비비지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뒤집기 이후에 사용하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제일 긴 198cm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안 되고 이쪽 잡아 올리고 이쪽 잡아 올리고 또 내릴 때도 이쪽 내리고 이쪽 내리고 하는 식으로 2번에 나눠서 올리고 내리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도 적응되면은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베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따로 침대 가드 부분에 범퍼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라스 베개를 구매했습니다. 신생아 때는 이제 등을 붙이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바운더리 역할을 하는 용도로 라라스 베개를 썼으면 8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옆으로 눕혀가지고 재우고 있는데요. 아기가 확실히 라라스 베개에서 잘 때 깊이 자고 오래 자요. 개월수에 따라서 솜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쿠션감 과 높이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라스 베개도 선물로 너무너무 추천입니다. 다음은 홈캠입니다. 저희는 아기 자는 모습 확인하는 용도로 홈캠을 하나 침대 쪽에 설치했는데요. 헤이홈 제품 스마트홈 카메라 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후기가 가장 많고 또 보안 등급이 높은 헤이홈을 선택하게 됐고요. SD카드를 구입하면 18일 정도 자동 녹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SD카드 따로 구매 안 하고 그냥 자는 모습 바깥에서만 확인했었는데 SD카메라 설치하고 그 전날 어떻게 잤는지를 쭉 볼 수 있어가지고 아기 잠 시간 기록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되고요. 또 일단 너무 귀여워요. 소중한 순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간 모드일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근데 밤에 켜져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겠지 싶지만 또 날이 흐리거나 또 햇빛이 잘 안 드는 날은 낮잠 재울 때도 빨갛게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은 인식을 못하는데 조금 컸을 때는 신경 쓰이고 주시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육아템을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연 쪽쪽입니다. 산후 도우미 선생님 가시고 멘붕기에 유일하게 아기를 달래준 게 쪽쪽이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34일 차에 처음으로 쪽쪽이 물려봤는데 어떻게 해도 안 달래지던 아이가 이거 입에 넣자마자 평화, 게임 끝. 제가 보육교사를 했었고 그중에서도 한 5년은 영아반 교사를 했기 때문에 쪽쪽이를 빼기 힘들어하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쪽쪽이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쪽쪽이를 물다가 자기도 하고 물다가 뱉더라도 이전보다는 기분이 한결 좋아진 모습이라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쓸 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6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떼가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쪽쪽이는 아벤트하고 빕스를 물려봤는데 저희 아이가 아벤트를 먼저 물어서 그런지 아벤트를 훨씬 더 좋아하긴 했거든요. 혹시 쪽쪽이를 물려보실 생각이시라면 아벤트 소프트 추천드립니다. 잠 관련 마지막 육아템으로는 아기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명 슬링이라고 하잖아요. 신생아기에 저보다 사실 신랑이 너무 멘붕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아기를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있을 때보다 아빠한테 있을 때 훨씬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문했던 게 코니 아기띠였거든요. 처음 착용할 때는 착용 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착용을 하고 아기를 넣는 순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네? 했던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신랑 사이즈에 맞는 오리지널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플렉스 제품을 하나 더 샀거든요. 저도 같이 쓰려고. 그래서 만약에 코니 아기띠 구입하신다면 사이즈 조절이 되는 플렉스를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재는 메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 보면은 사용 기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2달은 진짜 잘 썼고 4달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쓰긴 하는데, 이게 집에서 아기 달래고 재우는 용도로는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서 써보니까 한 15분, 20분 지나면 저는 허리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한 게 베이비비온 하모니 제품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더 높은 원령까지 또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걸 샀을 것 같기도 한데, 착용 방법은 코니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착용 방법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제품을 소개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더 많은 육아템이 있지만 필수템 위주로 추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육아했나 싶을 정도로 육아 정보도 육아템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엄마, 아빠, 할미, 할비, 이모, 삼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로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